자, 우선 모니터링 요원은 없지만 시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테스트 관련 컨텐츠들을 이렇게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송은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렇게 제공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다들 점심을 드시고 계실 텐데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잡은 거는 테스트 컴플릿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과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컴플릿이라는 도구는 이제 스마트베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도구고요. 당연히 상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테스트 컴플릿을 쳐보시면 스마트베어의 테스트 컴플릿 도구가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트라이 테스트 컴플릿 프리라고 해서 이제 체험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 교육센터나 이런 데 문의를 하시면 구매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괜찮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도구인데요.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우선 하나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 안드로이드나 iOS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어도웨어, 윈도우 스토어까지 지원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도구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깔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연을 보여주기 힘들고, 오늘 시연은 웹페이지를 하나 선정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라고 하면 최근에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자동화 어떤 테스트 실행 자동화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의 상당수는 그 데이터 드리븐이나 키워드 드리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 꽤 많습니다. 테스트 컴퓨터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 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OS IEEE 2919-5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정될 정도면 업계에서 꽤 널리 쓰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SO 홈페이지에 가시면 ISO IEEE 2919-5 소프트 테스팅 표준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한 소개라든지 레퍼런스 어프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목차를 대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roduce to Keyword Driven Testing 해서 키워드 드리븐 레이어나 도메인 레이어, 테스트 인터페이스, 멀티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할 내용들, 그래서 일종의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에 대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켜놓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구매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우선은 키워드 드리븐이 도대체 뭐냐, 데이터 드리븐이 뭐냐 궁금하실 분들은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과 데이터 드리븐 테스팅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 실행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은 뭐 테이블 드리븐 테스팅이나 액션 워드 베이스 테스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이제 에자일이나 TDD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코드를 베이스로 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그걸 개발이 구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터들이 이제 뭐 캡처 앤 리플레이 좌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테스팅을 하는 이원화된 구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나 TDD 같은 것들이 보급되면서 이제 통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UI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 대부분 스크립트 언어 베이스, 즉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서 그 테스트 코드에 그 사용자들의 액티비티, 액션을 집어넣어서 자동화를 UI 테스트 자동화와 코드 자동화를 동시에 하는 게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이것도 SPR이 에스프레소 같은 도구가 있는데 커피가 나오네요. AND ROI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 테스트 자동화는 에스프레소나 UI 오토메이터 같은 도구들도 코드를 베이스로 하죠. 네,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UI 테스트 자동화하면서 어떤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개발자가 이렇게 그 UI 테스트를 자동화한다 해도 사용자의 어떤 액션을 풍부하게 넣지 못할 수 있죠.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고객이나 UX 디자이너나 테스터들이 이제 서포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언어에 대한 코드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풍부하지 않으면 뭐 테스트 코드를 읽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작성을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셀레니움 같은 것들도 이제 위키 같은 형식으로 이제 테이블, 결정 테이블 같은 방식을 써서 테이블 테스트 코드를 만들면 이제 그것들을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이제 그 코드를 바꿔준다든지 하는 도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은 위키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자연어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뭐 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자연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를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액션을 집어넣을 때 그 액션을 이제 키워드라는 것들로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솔로지는 use keyword of action words symbolized function of tes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enter client라든지 enter clien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컴플릿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우선 웹페이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웹페이지를 테스트할 때 기본적으로 테스트 컴플릿도 캡처 앤 리플레이 방식 하는데 이제 좌표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오브젝트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해서 이제 그 웹페이지가 어떤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대부분이죠. 자바스크립트를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레코드 뉴 테스트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불러와 볼게요. 레코드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해서 자, 제가 만약 여기다 edu라는 놓고 edu라는 것을 로그인하면 에러가 뜨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녹화를 멈추고 그러면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어지는 거 보면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지금 조건 보면 run browse 해서 edu1 swtest.k라는 페이지를 한 다음에 페이지가 웨이트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텍스트 박스 유저에 set 텍스트를 해서 edu를 넣고 그다음 탭키를 누른 다음에 edu를 넣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를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아이템이 오브젝트들이 되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테스트 컴플릿을 가지고 제가 녹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선택해 보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텍스트 박스 유저에 edu라는 것들을 텍스트를 넣지 않고 만약 마우스 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키워드만 바꿔주면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상태 전이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녹화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경로를 일어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복사한 다음에 간단히 키워드만 바꿔치기 하면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테스트 케이스를 재사용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는 것들을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convert to script라고 있죠. convert to script라 하면 지금 JIniti로 넘길 거고요. 그래서 OK라고 해서 yes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물론 개발자들이 이걸 전달해서 개발자가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스터나 UX 디자이너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를 개발자에게 전달해서 뭐 TDD라든지 BDD 같은 코드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프로토타입이 그러니까 UI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UI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 케이스를 TDD로 넘긴 다음에 그 TDD를 기반으로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우선 이건 잠깐 끄고요. 런 테스트를 해볼게요. 뭔가 에러가 났죠? 이렇게 에러가 만약 나게 되면 뭔가 없다는 거 같네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참 데이터 드리븐 테스팅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제가 보면 EDU라는 것들을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을 뭐 1000번? 100번 반복하고 싶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테스트 케이스를 100개씩 쫙 복사한 다음에 이 값을 전부 하나하나 꽂혀서
반복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서 그 데이터 루프를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넥스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엑셀 워크장 CSV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쿼리나 테이블 바리어블 같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테스트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거니까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문서에 하나 만들고, 아마 이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만들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DA, DK, 크리에이트 워크로 하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ID, 막혔네요. 엑셀이 막혔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걸 한번 그냥 불러와 볼게요. 에디트 워크라는, 제가 예전에 넣어놓은 게 있죠? 이건 나중에 제가 할 것 같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서 이렇게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를 하고,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전부 다 불러올 거다 라고 했을 때, 텍스트 에듀 이렇게 하면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거를 불러온 거고, 이거를 듣고 수정을 더 할게요. 이거를 분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이블 데이터를 해서 패스워드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교체해서 아까처럼 테이블 데이터에 제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아이디를 넣어서 OK를 해보면 바뀐 걸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끌고 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를 이쪽 변수에 있는 아이디 필드 있는 걸 가지고 패스워드 필드를 가져와서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돌려볼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실패하는 이유가 크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를 좀 닫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닫으면 안 되는데. 다시 돌려볼게요. 여전히 뭔가 충돌나네요. 브라우저가 이미 돌려있고, 테스트 오브젝트를 발견하는데 실패했고,
어쨌든 좀 잘 돌아가진 않는데 이렇다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하나 불러볼게요.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제가 이 컴을 안 쓰는 사이에 뭔가 설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브라우저들을 실행을 못하네요. 그쵸? 원래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실행되면 URL에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데 역시 안 되네요.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오늘은 시험 방송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드리븐, 데이터 드리븐 하면은 키워드 드리븐 이런 식으로 자연으로 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데이터 드리븐은 어떤 변수들을 미리 지정해 놓고 그 변수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잘 녹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팔로우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아요 버튼을 팔로잉 누르고 이게 게시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팔로잉에 보시면 뉴스피드를 기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알림을 그냥 모두 해제하시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에 게시물은 별로 많이 안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센터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해주시면 뭐 저희가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육센터 소식을 좀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교육센터에 궁금하신 거나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